안녕하세요. 배진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시부모와 남이라고 선언한 뒤 여지껏 그 관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시부모 만날 생각 없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찾아뵐 생각 없습니다. 현재 이사도 했는데 남편에게 경고했어요. 만일 우리 이사한 곳 알려주면 그 날로 우리는 이혼하게 될 거라고요. 제가 시부모 포함 시댁 사람들과 결혼을 선언한 건 다 재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댁 재산이요. 며느리가 감히 시댁 재산 가지고 절연을 선언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연 선언할 만했구나 하지 싶습니다. 우선 시댁 집안 구성원은 시부모, 아주버니, 그리고 시누이, 막내인 남편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 모두 다 결혼한 상태였었고요. 형편도 벌이도 다 도토리 키재기로 고마운 것만 했었습니다. 누가 더 특출나다거나 모자라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저희 신혼집이 시댁과 좀 가까운 곳에 있었던지라 의도치 않게 저는 시부모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시어머니 무릎 수술하셨었는데 애기 없고서 시어머니 뒤치다거리 했었었고, 둘째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 무릎 불편해서 다시 한번 입원했을 때에도 거의 시댁에서 지내면서 시아버지 식사 챙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배는 남사만하게 불러서 말입니다. 게다가 시아버지 연세 드셔서 운전하는 거 힘들어 하셨는데 어디 가신다고 하면 만만한 저 불러서 기사시키셨고, 하물며 거의 막달이었을 때 새벽쯤으로 기억을 해요. 전화를 하셔서는 지금 친구들과 회의 소주를 한잔 마셨는데 좀 데리러 와달라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 기사 노릇하는 거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되었었고, 시어머니 그 불편한 무릎 가지고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들다 하셔서 거의 제가 시댁 가서 저녁을 차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런 짓거리 저 8년 했습니다. 시내와 아주버니 시댁에 내려오면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식사 대접하고 뒤치다거리 하는 건 당연했었고요. 그럼 그게 그렇게 억울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며느리 도리라 생각을 했었고, 저희 엄마가 워낙에 옛날 사람이라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이 좋아졌다는 소리 들어야지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는 소리 듣게 하면 안 된다고 신진당부를 했었기에 좋은 며느리 이꼴 시댁에 뒤치다거리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막 종 부리듯이 그리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셨었고, 시부모 연세 드셨지만 부부이다 보니 다툼하거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마다 저 찾고 제가 위로해주길 바랐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분들과 교류하고 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까이 살고 그리고 해맑다 못해 투명한 우리 남편 잘한다 잘한다 저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니 그 맛에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거 하나 몰랐었고 딸처럼 며느리처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여기부터가 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시부모에겐 땅이 조금 있고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고 그냥 조금 돈이 되는 정도? 저희 친정 형편 넉넉했었고 저희 결혼할 때 현금으로 2억까지 지원해 주실 정도로 딸에게 아낌없이 주는 분들이었기에 시댁 재산에 정말 탐 하나도 나지 않았었고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절연을 선언한 이유는 바로 저를, 그동안은 며느리처럼 딸처럼 생각하셨던 분들이 재산에서만큼 저를 완전히 배제를 했었다는 그것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시부모 땅은 아주버니에게 홀랑 넘어갔고 그 건물은 신우에게 홀라당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증여한다고 하면 뜯어 말리나요? 제가 그까짓 거 가지고 난리를 칠 사람으로 보인 걸까요? 아주 우연히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게는 비밀이라고 했답니다. 제가 알면 큰일 난다고 증여를 받고 증여를 하고에 대해서는 제게는 죽을 때까지 함구를 하라 했다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저는 며느리니까요. 아주버니는 장남이니 나중에 시부모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니 땅 주면서 그곳에 집 지어 시부모 모시고 살라고 하게끔 한 거고, 시누이는 유일하게 시부모에게 있는 딸이니까 나중에 당신을 죽고 나면 가장 눈에 밟힐 것 같아서 줘버렸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남편은? 어차피 막내라서 사랑 제일 많이 받고 자랐고 며느리 쪽도 잘 사니 막내는 별 걱정 없다. 그리고 형과 누나가 잘 살아야 막내까지 그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답니다. 그런 말을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해맑다 못해 투명할 정도의 표정을 하면서 제게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몫은 없었고 그리고 그 몫 없다 해도 불평할 우리들 아니지 않냐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탐났었냐고. 형이랑 누나한테 다 줬다니 서운하냐고. 살짝 눈을 흘기며 제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 누구한테 주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서운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 건 제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한 시댁 식구들의 그 마음 씀씀이었었습니다. 준다고 하면 누가 뭐래요? 시부모 재산이고 시부모가 알아서 당신들 자식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비밀로 해야 한다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일까요? 부려먹는 것보단 그동안 시댁 뒤치다거리 다 하면서 이 집안 식구 된 거라 생각했었는데 왜 그런 일에 저는 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게는 비밀로 하자 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주버니랑 형님한테 증여하신 건 상관없어. 왜 그걸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셨냐?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엄마 아버지가? 자기가 욕심낼까봐? 글쎄, 며느리들끼리 막 싸움하고 그런 거 가끔 보잖아. 어머니 왜 저는 안 주세요? 저도 주세요라고. 시끄러워질까봐 그래 한 거겠지. 그런데 자기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거 욕심낼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야. 지 아내가 지금 재산 욕심내고 싸움하려 드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는데도 그냥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참 좋겠다 그렇게 좋기만 해서 네 아내가 지금 뭐 때문에 속이 상한 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저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욕심낼까 싶어 비밀로 한 것이냐고요. 만일 그런 거라면 아주버니 신우에게 증여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저는 제게 비밀로 하고 저란 사람을 그저 그런 사람 취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싶었거든요. 이 집안 사람이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내 집안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시부모 괜찮은 분들이면 틀림없었지만 저도 그만큼 시부모에게 괜찮게 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대했었거든요. 한마디로 며느리는 시댁 뒤치다거리는 다 아는 사람인데 시댁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알 권리도 없는 그저 뒤치다거리들 식사 챙기고 기사하고 제사 지내고 시부모 위로해주고 그런 것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얼굴을 보고 별의별 이야기 다 하는 그런 사이면서 고의적으로 제게 숨기려고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는 몰랐으면 한다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충격이었고 아무튼 시부모의 진심이 뭔지 아시겠나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은 그 다음날 저는 또 여전히 며느리의 도리를 하기 위해 시부모 식사 챙기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대바라진 며느리까진 아니어도 평소에도 속에 있는 이야기에 터놓고 할 정도로 거리낌 없는 시부모와 저 관계였기에 저는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너무 서운했어요. 왜 제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혹시나 제가 재산 탐낼까 싶어 일부러 숨기신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지 않으세요? 그냥 저도 이 집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이야기에 동참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저한텐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그 말에 저 솔직히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저 그 정도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허물없는 사이 아니었어요? 좋은 시부모 며느리 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나요? 아이고 얘 밥상머리에서 너는 왜 그런 얘기를 꺼내고 그래? 들었어? 막내한테? 들었으면 됐지. 뭘 또 서운하다 어쩐다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 난 또 네 얼굴에 오늘 유난히 뚱한 게 뭔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좋은 사이야. 됐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고 좋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야. 네가 걱정할 일 없어. 알겠니? 아니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저 말이 아니잖아요. 왜 제게는 비밀로 했느냐 그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대충 좀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투였거든요. 좀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끼지 못한 것이냐고 그걸 물었어요. 저는 이 집안 사람 아니냐고 저도 이 집안 사람 맞지 않냐고 가족들끼리 의논하고 하면 당연히 저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고 하물며 제게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궁금하다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크게 그러는 겁니다. 며느리잖아. 며느리도 완전한 가족이 아니야. 물론 네가 잘 아는 며느리긴 하지만
재산에 관련해서는 며느리든 끼는 것도 아니고 말할 것도 아니야. 저 쓸데없는 놈은 꽤 괜히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 시끄럽게 만들어? 네가 하나도 서운해할 일 아니야. 시댁 유산 상속에 관해서는 며느리 네가 관여할 게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핏줄만, 우리 가족들만 관여해야 하는 거야. 어디 자꾸 밥상머리에서 시부모한테 따지고 들어. 이러니 내가 말을 하지 마라 한 거야. 괜히 헛물 켜는 마음 있다가 지 거 하나도 안 되면 너처럼 이렇게 뚱하게 있는 게 바로 며느리란 것들이거든. 에헴, 밥맛 떨어지게. 상 물러. 그리고 니들도 그만 가봐라. 탁 하고 뒤통수를 때려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만 그리 생각했었더라고요. 8년 동안 저 혼자만 이 집안 식구고 시부모도 내 친정 부모와 매한가지다라고 저만 그리 착각을 하면서 살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만 집에 가라는 시아버지 말에 저는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 꺼낸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며느린 남이니까 유산 상속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며느린 뭐예요? 아버님 기사고 어머니 병수발 해주는 사람이고 식사 챙기고 제사 명절 지내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탐낼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코딱지만한 거 탐낼 정도로 저 그렇게 속 좁아 터진 여자 아니에요. 아니 얘가 아무리 격 없이 지내는 사이라고 해도 어디 시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내. 너 너무 격 없는 거 아니니? 그동안 잘하니까 오냐오냐 이쁘다니? 너 오늘 선을 너무 넘는구나. 너는 며느리야. 더러운 사람이라고. 우리 집안이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그런 남이 왜 그런 중요한 일에 끼려고 하니? 언제 어느 상황에서 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런 큰일에 너를 끼워 넣어야 하냐고. 너 좀 발칙한 면이 있구나. 그렇게 안 봤는데. 얘, 너 정 떨어지려고 한다. 얼른 가봐라. 지금 네 꼴 너무 보기 싫어. 알겠어요. 저는 남이니까 앞으로 남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차하면 남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며느리 도리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만일 이런 상황에서 제게 뭘 원한다면 어머님 아버님이야말로 완전 좀 호구 취급하는 거죠. 며느리는 도리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자리인가 봐요? 아, 남이니까 그렇죠? 가족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셨으니 저도 이제 이 집안 사람들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남인 제가 해온 거예요. 저는 주섬주섬 반찬을 다 챙겼고 유치하지만 그 반찬 저희 집에서 제가 싸온 반찬들이거든요. 남편은 좀 당황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에게도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 부모가 내게 하는 말 듣지 않았느냐. 나보고 남이란다. 가족 아니란다. 그런데 남인 내가 당신 부모한테 뭐 해줄 이유가 있는 거냐고. 당신이랑 나랑 서로 핏줄을 나눠준 애들이 있으니 이제 가족으로 엮였지만 당신 부모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만일 꼬우면 이혼 서류에 도장 바로 찍어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저를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얼굴 안 보고 있고 이사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써먹은 게 있으니까 불편함을 느꼈는지 기도 안 차게 좀 나눠줄 테니 저보고 숙이고 들어가라고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며느리 노릇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동안은 제가 다 해놓으면 자기들은 와서 처먹기만 하면 되었으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제가 상등신입니다. 그래서 꺼지라고 했어요. 왜 내가 남의 돈을 받냐고. 나 도둑질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남의 돈 구걸할 만큼 없이 살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이런 이야기 또 하면 형님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달려들겠다 했어요. 남이니까 이제는 관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살자 했습니다. 인연 끊고 산지 3년 전혀 후회 없습니다. 시부모에게 했던 것도 내 부모에게 2배로 하니 더 많은 게 생깁니다. 가끔 며느리가 시댁 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너무 꼴사납다, 주제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곤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물론 사납게 거지같이 시댁 재산에 달려드는 그런 몰상식한 며느리들도 있겠으나 저같이 바보같이 산 그저 그 이야기에 동참만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들도 있습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남이라 생각했고 가족이 절대 될 수 없는 며느리들을 정말 남처럼 손님 대접을 했는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거면 손님 대우를 해줬어야죠. 그렇게 시켜 먹을 건 다 시켜 먹으면서 며느리 둘이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이제와 남이다?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 될 수 없는 거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요? 뭐 며느리는 봉사자입니까? 봉사자면 적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듣죠. 이건 뭐 잘했는데 가족 아니라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으니 며느리 사표 확실하게 냅니다. 그리고 제게는 시부모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던 그들은 실패를 했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그들을 보지 않겠다는 이 마음 꼭 성공시킬 겁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속 시원합니다. 시댁 사람들 속내를 들여다봤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